IT 강국 대한민국도 국제 연결은 해저 케이블에 크게 의존합니다. 북쪽 육로가 제한돼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해저 케이블로 오갑니다. 2022년 공개 자료 기준 11개 케이블 시스템 중 8개가 부산에 육양됐습니다. 부산 등 일부 육양 지점에 회선이 몰려 지역 집중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제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를 살펴봅니다. 육양국은 케이블을 육상망과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대체 왜 우리는 안보적 위험을 무릅쓰고 남동해안이라는 특정 경로만 고집했을까요? 지역 집중이 동시 장애 위험을 키우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국가기관망, 사수작전, 한국 국제 케이블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추적합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겹치면 우회 용량과 복구 속도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여러 국제 회선이 함께 손상되면 금융 국방일상 서비스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을 버틸 요람도 인간의 무관심 앞에서는 한낱 유리 가닥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의 최전선, 그 뜨거운 현장을 확인하세요. 16화 대한민국의 게이트웨이 부산과 거제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지만 지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쪽 육로가 제한돼 국제 데이터의 대부분은 해저 케이블을 이용합니다. 이 데이터가 육지망과 만나는 시설을 육양국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공개 자료에는 부산, 거제, 태안 등 여러 육양 지점이 확인됩니다. 부산은 다수 국제 케이블이 모이는 국내 핵심 허브입니다. 문제는 이 배치가 안보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케이블이 국내로 진입하는 최단 경로가 바로 남동해안이기 때문이죠. 이는 트래픽 비율이 아니라 11개 시스템 중 8개가 부산에 육양됐다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한 바구니에 대한민국 전체의 데이터를 모두 담아버린 셈입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국가가 멈춘다는 단정보다 지역 집중과 동시 장애 위험을 봅니다. 3m 콘크리트 벽도 막지 못하는 물리적 고립의 공포. 보안은 가장 약한 고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육양국의 물리 보안과 보건력 설계를 살펴봅니다.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필사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이제 인터넷 강국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병목 현상의 실체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이제 물리적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효율이 아닌 생존을 봅니다. 디지털 섬 코리아의 생존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가장 집요한 인프라 사수 현장으로 가시죠. 누가 우리의 신경망을 보호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이 막에서 펼쳐집니다. 인류 문명의 목줄을 쥔 거대 권력들의 사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육양국은 해저 케이블을 국내 통신망과 연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시설 위치와 세부 보안 등급을 과장하지 않고 공개 자료 범위에서 다룹니다. 내부는 리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대한 전원 장치와 신호를 처리하는 SLTE 장비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삼엄한 경비도 지리적 집중이라는 근본적 취약점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산 인근에서 자연재해나 여러 선로에 동시 장애가 발생한다면, 여러 회선이 동시에 손상되면 우회 용량이 부족해 지연과 장애가 커집니다. 우회가 작동해도 용량 부족과 지연,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IT 강국이라 자부하면서도 정작 대문은 남해안에만 열어둔 셈입니다. 이에 대응해 최근 서해안의 태안 등을 통한 경로 다변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1초의 유튜브 뒤에는 이런 위태로운 병목 구간의 통과가 있었던 거야. 정보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로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은 이제 지리적 한계를 넘어 안보적 분산을 택해야 합니다. 유리는 이제 빛을 옮기는 것보다 그 빛이 들어올 구멍을 더 많이 뚫어야 합니다. 심해의 혈맥은 이제 국가의 자존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벌어지는 기술과 권력의 하모니를 산막에서 정리합니다. 사실 육양국의 집중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 노선이 특정 해협과 육양 지점에 집중되는 초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휴전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병목의 위험이 훨씬 큽니다. 희박한 사고도 여러 선로가 한 지역에 모이면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학은 효율을 추구하지만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이 아슬아슬한 유리선 위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 및 8,000여미터의 정막 속에서 들리는 또 다른 경고를 듣습니다. 다음은 한국 해저망의 국제 경로와 민관 관제 체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무선 인터넷의 유선적 실체,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부산의 육양국을 뒤로하고 한국 안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추격하러 갑니다. 한국 국제망의 핵심 허브, 부산과 거제의 육양 지점을 아시나요?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상당수가 이 좁은 남해안 관문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 집중은 재난이나 복합 장애 때 보건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 동시 장애의 영향은 우회 용량과 경로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비밀 등급이 아니라 시설 다변화와 우회 용량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인류 문명의 게이트웨이 전략. 우리가 누리는 빠른 연결 뒤에는 이런 위태로운 병목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800기압을 견디는 유리선과 이를 위협하는 지리적 집중의 공포. IT 강국의 명성 뒤에 숨겨진 현대 문명의 가장 취약한 생명선. 1초의 인스타그램 뒤에 숨겨진 육양국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 장애는 우회망의 혼잡과 서비스 저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기술의 지혜로 이겨낸 인류의 놀라운 적응기. 현대 문명의 가장 단단하고 가장 정교한 보호 본능, 육양국 전략.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바닥에선 이 보이지 않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통신망을 지키는 관문의 비밀, 이제 아하셨나요? 이제 육양국 장애가 국제망에 미치는 구조를 분석합니다. 육양국은 케이블 종단과 급전을 담당하며 시스템에 따라 양쪽 급전도 가능합니다. 한쪽 육양국의 전력 장애가 모든 해저 증폭기를 즉시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 더 많이 분산하지 않나요? 10개 지역에 깔면 안 되나요? 비용과 라이선스 때문입니다. 육양국 하나를 짓는 데는 천문학적 자본과 시간이 들죠. 그래서 인류는 물리적 분산 대신 논리적 백업이라는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부산 장애 시 다른 국내외 경로로 우회하지만 용량과 계약 조건에 제약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문을 막으면 우리는 뒷문을 통해 지구반 바퀴를 돌겠습니다. 이 우회 전략도 여러 국가와 해역을 거치는 지정학적 제약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 영향권 비율보다 실제 경로 다변화가 핵심 안보 과제입니다. 지상 구간을 복선화하고 서해안 루트를 개척하려는 대한민국의 장인 정신. 단 한 번의 단선으로 국가를 잃지 않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지형,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효율보다 더 차가운 국가 안보의 진실이 충격적으로 공개됩니다. 이제 육양 지점 집중을 뒤로하고 국제 경로와 관제 체계를 살펴봅니다. 한국 국제망의 경로가 여러 인접 해역을 거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국제 케이블은 여러 국가와 해역을 거쳐 연결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인터넷이 지정학적 인질이 되었다고 경고하죠. 효율과 거리, 비용 때문에
여러 인접국 경로를 함께 이용합니다. 육양국은 왜 자연재해와 복합장애에 대비해야 할까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병목 구간.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연결 뒤에는 이런 위태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포함한 여러 육양 지점이 한국의 국제 연결을 지탱합니다. 육양국과 운영센터는 국제 경로 상태와 우회 용량을 계속 감시합니다. 병목으로부터 인터넷을 지켜낸 엔지니어들의 집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0.1초의 기적은 해저통신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분산 전략입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방패, 분산. 이 빠른 전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온한 일상을 누립니다. 육양국의 위기를 이긴 인간의 지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집중 위험을 낮추려면 국내 육양지점과 국제 경로를 함께 다변화해야 합니다. 부산은 핵심 허브지만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급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지리적 집중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바다 및 데이터 고속도로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무방비 상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것이 다음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제 해저통신 기술은 기술에서 안보 실무라는 새로운 사명을 맞이합니다. 한국국제망은 관제와 우회 용량, 육양지점 다변화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2022년 11개 시스템 중 8개가 부산에 육양된 집중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전쟁 중에도 아침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원시적 안보의 실체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역 집중보다 더 넓은 국제 경로와 관제의 과제로 넘어갑니다. 운영사 경고와 해경 등 관계기관의 보안 점검이 함께 이뤄집니다. 해저통신 기술이 국가 이익 앞에 가장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지역 집중의 문제를 넘어 국제 경로와 관제 체계를 살펴봅니다. 한국 국제망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여러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한국 해저망의 국제 경로와 관제 체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해저망에서 가장 큰 육양 집중지 부산을 살펴봅니다. 2022년 공개 자료 기준 11개 시스템 중 8개가 부산에 육양됐습니다. 인류는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문만 크게 만들고 뒷문은 잠궈버렸습니다. 국가 셧다운을 단정할 수 없지만 동시 장애 위험은 분명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이제 파괴가 아니라 국가 간의 정보 통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데이터, 패권 전쟁의 실체.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이토록 정교한 기술과 자본의 방어전 덕분이죠. 육양 지점과 국제 경로를 함께 분산해야 지역 장애 충격을 낮춥니다. 물리 법칙을 이긴 해저통신 기술, 그 위대한 집념의 역사. 병목의 기록을 읽어낸 엔지니어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개 자료와 실제 우회 용량을 기준으로 보건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방어 전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위대한 사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국제망의 보건력은 육양지점과 경로 다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육양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넘어 지상과 해저의 완벽한 결합을 꿈꿉니다. 경로 다변화가 증명하는 그 집요함이 지금의 디지털 안녕을 만들었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정학적 태풍 속에 있습니다. 지역 집중 문제 다음에는 한국 국제 경로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한국 국제 케이블의 다방향 연결과 경로 다변화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제 부산을 떠나 한국 해저망의 국제 경로와 관제 체계를 봅니다. 선박 경고는 운영 절차의 일부이며
공공기관의 보안 점검도 존재합니다. 정보의 흐름보다 국가 생존이 우선되는 심해의 차가운 현실. 우리가 누리는 0.1초의 기적 뒤에 숨겨진 한국 안보의 취약한 구조. 보이지 않는 해상 실크로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들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국제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 해저망의 국제 경로와 관제 체계를 추적합니다. 한국 해저망의 부산 집중도와 국제 경로 다변화 전략, 민간 운영사와 관계 기관이 연결되는 실제 대응 체계까지. 다음 편, 한국 해저망의 국제 경로, 집중과 관제의 한계로 이어집니다.